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를 보여주는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반려동물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를 보여주는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준석 씨 집에는 진돗개 마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준석 씨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그야말로 가족의 일원이었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마루를 보며 우리 마루는 특별한 아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마루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너무나 잘 이해했고 가족 모두의 감정을 하나하나 다 알아채는 지혜로운 개였거든요. 아버지와 마루의 관계는 정말 보기 드문 우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셨지만 가족 모두를 말없이 품어주시던 아버지께서 유독 마루에게만큼은 다정한 목소리로 마음을 나누셨죠.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마루는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시면 곁에서 지켜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드는 것이 마루의 일과였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족 모두는 아버지의 따뜻한 속마음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연에는 이별이 있는 법.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마루는 많이 변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잘 먹지 않았고 힘없이 구석에 누워만 있었어요. 밤이면 슬픈 듯이 울었고 아버지가 계시던 방을 맴돌았습니다. 수의사인 준석이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마루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죠. 그런데 왜 마루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준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마루는 그토록 자신을 아껴주셨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사람보다 더 깊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시간이 흘러도 마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야위어갔고 눈빛의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준석은 이런 마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석은 마루의 눈빛에서 단순한 그리움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것을 읽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절박하게 찾고 있는 듯한 알 수 없는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루는 가끔씩 문 밖을 나가려고 했고 특히 아버지가 계시던 산소 쪽으로 자주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아버지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준석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셨던 아버지. 그분은 왜 돌아가시기 전 마치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마루는 특별한 아이다.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준석은 마루의 행동을 며칠 동안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루는 가장 먼저 아버지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고 점심시간에는 아버지가 앉으시던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의 옷을 물고 끌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을 보며 준석은 깨달았습니다. 마루는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루는 아버지가 남기신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마루의 절박한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깊은 애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루의 슬픔은 단순한 이별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기신 미완성된 무언가에 대한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모여 성묘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힘없어 보이던 마루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내내 마루는 유난히 불안해하는 듯했고 가끔씩 낑낑거리기도 했습니다. 성묘 현장에 도착하자 가족들은 차례대로 분향을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힘없이 따라오던 마루가 갑자기 아버지의 봉분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루야, 어디 가니? 준석이 외쳤지만 마루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루는 아버지의 봉분 위에 올라서더니 발톱으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날리고 발톱에서는 피가 날 정도로 격렬하게 땅을 파냈습니다. 마루야, 그만해. 아버지 무덤을 왜 파는 거야? 가족들이 당황해서 말렸지만 마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루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어떤 집념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마치 땅속에 무언가 꼭 찾아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땅을 파헤쳤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슬픔에 빠진 개의 행동인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마루의 그 절박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마루를 잠시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마루는 땅을 팠습니다. 결국 지쳐버린 마루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러졌고 가족들은 흐트러진 봉분을 정리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루의 행동은 더욱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체 마루는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1년이 더 흘러 아버지의 이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마루는 조금씩 회복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깊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번에도 성묘를 가기로 했고 마루도 함께 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길, 마루는 작년보다 더 불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꼬리를 계속 흔들고 가끔씩 낑낑거리며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성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작년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루가 다시 아버지의 봉분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준석은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당황하고 말렸지만 올해는 마루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루의 눈빛에서 단순한 광기가 아닌 깊은 간절함을 읽어낸 것입니다. 무언가 꼭 있을 거야. 준석의 마음속에서 이런 직감이 일었습니다. 엄마, 아빠, 잠시만요. 마루에게 기회를 줍시다. 준석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마루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는 걸 보면 정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가족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상의 무덤을 파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셨습니다. 마루의 그 절박한 모습, 그리고 준석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 아버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잘 묻어주기로 하자. 가족들은 결국 아버지 묘를 파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루의 본능을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믿기로 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장갑과 삽을 들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루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루는 옆에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고 가끔씩 파고 있는 곳을 코로 킁킁거리며 확인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마침내
아버지의 유골함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인사를 드리고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루가 갑자기 유골함이 있던 자리를 향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뭔가 더 있는가 보다. 준석이 말하며 마루가 파고 있는 곳을 함께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골함 옆에서 또 다른 작은 유골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그 유골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하얀 뼈들이 담겨 있었고 유골함 뚜껑에는 김소혜 1998년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소혜? 이게 누구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김소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무덤 옆에 낯선 사람이 묻혀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하신 걸까? 가족들은 혼란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고 바르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셨다면 그 안에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과 사랑이 담겨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이 평소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드디어 찾아낸 것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미스터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김소희의 신원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경찰은 이 기묘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소희의 신원이 밝혀진 것입니다. 소희는 준석 집에서 한때 간병을 도왔던 영희 이모의 딸이었습니다. 영희 이모는 준석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와주셨던 분이었죠. 가족들은 경찰서에서 영희 이모를 만났습니다. 영희 이모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딸 소희는 20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는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고 시골의 공동묘지에 임시로 묻었죠. 그런데 몇 년 후 그 묘지가 개발되면서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마땅한 장소도 비용도 없었어요. 영희 이모는 더욱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저를 불러가셨어요. 그리고는 영희야, 소희를 우리 집 옆에 묻어주자. 나중에 우리가 같이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너무 감격해서 말을 잊었어요. 그렇게 아버님은 당신의 마지막 자리까지도 제 딸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가족들은 영희 이모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이 따뜻한 마음이 담긴 비밀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고 죽어서도 남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 얘기를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라고만 말씀하셨죠. 준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꼭 필요한 순간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것은 바로 영희 이모의 아픔을 우리 가족이 함께 보듬어줄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의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하늘처럼 넓고 깊은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루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밥을 잘 먹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며 다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루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준석 가족은 영희 이모와 소희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영희 이모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고 소희도 아버지 곁에서 편안히 잠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소희의 유골함을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안치하며 작은 추모제를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영희 이모는 준석 집에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루는 영희 이모를 보면 특별히 반겼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 이모가 준석에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정말 고마워. 내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덕분에 소희가 좋은 곳에 묻히게 되었고 나도 다시 가족을 얻게 되었어. 아버지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 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님,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남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마루고요. 마루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깊은 뜻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가족들은 이제 아버지의 무덤을 올 때마다 소희의 무덤에도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 분이 하늘에서도 좋은 이웃이 되어 함께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의 끈은 이제 혈연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기신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 속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더 큰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마루는 가족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마루의 놀라운 직관력에 감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려동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가족,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동물의 놀라운 직관력입니다. 마루는 사람도 모르는 진실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된 놀라운 통찰력이었습니다. 둘째, 부모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아버지께서 남몰래 베푸신 따뜻한 선행과 사랑은 수년 후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남긴 그 온기는 또 다른 사랑을 낳았습니다. 영희 이모와 준석 가족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셋째, 가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고 함께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준석 가족과 영희 이모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사랑, 마루의 헌신, 그리고 가족 모두의 사랑이 어우러져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죽음까지도 초월하여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루 같은 특별한 존재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기신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의 힘을 믿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친구 마루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위대한 교훈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